팰리세이드에 적용된 기능 중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기능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준 자율주행급 그런 기능을 실현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뭐 간선도로라든가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주행을 할 때 이제 운전자가 설정해 놓은 속도에 맞춰서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앞에 차간 거리라든가 뭐 끼어드는 차를 인식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로가 굽어 있을 때 차로 중앙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뭐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고 되게 편리한데, 이 팰리세이드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좋은 게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기능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AVN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 설정에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에 들어가면 설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제가 간선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일일이 또 AVN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고 또 메뉴에 들어가서 선택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이제 겪을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해당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 때 요게 이제 요 버튼을 누르시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뀔 때 요 화면으로 일단 바꿔 놓고요. 그거 이제 현재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인 상태에서 주변의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핸들에 보시면 여기 OK 버튼이 있어요. 이 OK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으로 바로 AVN 화면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양들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 보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보조 뭐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운전 스타일 연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스타일에 연동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 패턴을 바꾸고 싶다, 그럼 뭐 차간거리 설정, 그 다음에 가속의 강도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간거리 같은 경우는 요 핸들에 보면 요 옵션이 있어요. 요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가속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다 귀찮고 그냥 내가 평소에 운전하는 대로 비슷하게 학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 운전 스타일 연동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간선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 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이 뭐 간선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HDA 모드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현재 주행하고 있는 도로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해당 구간이 HDA 모드가 작동되는 구간인지를 이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HDA 모드가 작동하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를 인식을 해서 이제 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데요. 뭐 스티어링 휠의 차로 유지 능동 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설정된 속도 범위 내에서 앞차 간의 차간 거리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선회 구간이 되면은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선회 구간의 제한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자동으로 감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0으로 설정해 놓고 가다가 이렇게 램프 구간에서 선회를 하게 되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였다가 그 다음에 램프를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활성화해서 가게 되는데, 이 HDA 2.0 같은 경우는 이런 램프 선회 구간에서 스스로 속도를 감속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해요. 그리고 이 HDA 2.0이 기존의 HDA 1.0보다 또 더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옆 차선에서 내 앞으로 이제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인식률이 좋아져서
이제 끼어드는 차량하고 발생할 수 있는 추돌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대비할 수가 있게 그렇게 좀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HDA 모드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차간 거리가 가까울 때 옆에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예전에 HDA 1.0일 때는 끼어드는 차가 내 앞에 완전히 온 다음에 인식해서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식을 못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했다가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끼어드는 차가 내 차로에 접어들 때부터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정체 구간에서도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끼어드는 차들까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니까요. 네, 더 뉴 팰리세이드에는 차로 이탈 방지 기능하고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이제 운전을 할 때 차선이 있잖아요. 이 차선이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차로 이탈을 할 상황이 되면은 이제 경보를 울리면서 이제 스티어링 휠에 개입을 해서 차로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기능이고요.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이 차로를 먼저 인식한 다음에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약간 이 준자율 주행 사용할 때 차로를 유지해주는 그 자동 스티어링 제어,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능은 이제 뭐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차로 유지 능동 보조는 사용하고 싶지 않고 그냥 차로 이탈 방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차로 이탈 방지 기능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면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해도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평상시에 내가 직접 운전을 할 때 그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라든가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핸들을 조작해서 운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을 끄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나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켜 있으면 스티어링 휠을 수시로 계속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핸들 조작에 이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지 않을 때는 비활성화 하는 게 편한데, 예전에는 처음에 팰리세이드가 나왔을 때는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거를 비활성화 하려면은 이제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비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메뉴 들어가고 또 설정 들어가고 또 해당 메뉴에 또 찾아 들어가고 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운전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냥 활성화했다가 비활성화했다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버튼 하나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기능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이 버튼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이 버튼을 짧게 한 번씩 터치를 해주면은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지금은 보면 다 꺼진 상태예요. 여기서 짧게 한번 눌러주면 가운데 모니터의 그래픽도 바뀌고, 그 다음에 우측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 생겨요. 지금 속도가 너무 낮아져서 꺼졌는데 다시 켜졌죠. 네, 저 초록색으로 핸들 모양이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에요. 그러면 핸들을 가볍게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차선을 인식을 해서 차로의 중앙을 가도록 스스로 핸들 조작을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끄고 싶다 그러면 또 이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저게 꺼집니다. 자, 근데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끄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속도가 낮아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작동되는 조건이 시속 60km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낮아서 작동이 안 되고 그냥 준비 상태다 해가지고 이제 흰색으로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요. 저거를 이제 속도가 60이 넘어가면 저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작동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저걸 완전히 끄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길게 눌러주면 돼요. 제가 길게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여기 주황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주황색으로 바뀐 거는 이 기능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됩니다. 속도가 60이 넘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활성화하고 싶으면 또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돼요. 자, 길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다시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속도가 60 이하라서 초록색으로 뜨지는 않는데, 이제 60이 넘어가면 차선을 또 인식해서 저게 이제 초록색으로 뜨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버튼 하나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랑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이 팰리세이드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에서 HDA 모드가 작동을 할 때 차로 변경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 변경을 할 때 이제 좀 운전이 좀 서투신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차로 변경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사용법을 몰라서 이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왼쪽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싶으면 방향 지시등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 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DA 모드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 계기판에 보시면 상단에 HDA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지금 HDA 모드가 활성화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속도 표시되어 있는 거 있고, 그 옆에 차로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좌우로 이제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 아이콘이 이제 초록색으로 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이제 내가 차로를 변경하는 쪽으로 작동을 시키는데, 이때 방향 지시등을 완전히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요즘에 깜빡이 킬 때 가볍게 살짝 건드리면 깜빡이가 3번 정도 깜빡 하다가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작동을 시키시면 되는데, 한 번 하고 멈추면 안 되고요. 저 차로 변경 기능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 방향 지시등을 살짝 손으로 누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해볼게요. 자, 여기 방향 지시등 레버가 있고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지금 표시가 들어왔죠? 네, 이런 식으로 차로가 변경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때 차로가 변경이 될 때 이제 센서에서 이제 후측 방향 오는 차량, 그 다음에 그 차와 내 차의 속도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차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차로 변경을 하기가 이제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가 나보다 너무 빠르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도로에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실선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스스로 다 감지를 해서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우측으로 한번 차로를 다시 바꿔볼게요. 자, 지금은 작동할 수 없다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측에 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가 지나갔죠. 자, 그러면 지금 후측방에 우측에 차가 안 오고 있어요. 제가 또 다시 바꿔볼게요. 자, 가운데 모니터에 지금 작동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애니메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경이 됐고, 그러면 자동으로 깜빡이는 꺼지고 다시 이제 정상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깜빡이 레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완전 클릭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저 화면에 이제 변경이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냥 레버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팰리세이드에는 그 빌트인 캠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빌트인 캠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차를 사면은 주행 중 상황을 계속 녹화해서 나중에 뭐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그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따로 블랙박스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빌트인 캠은 처음에 신차를 사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된 상태고요. 여기 사양에 들어가셔서 설정에 가셔서 이것들을, 항목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다 체크를 해 놨잖아요. 주행 중, 주차 중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 놨는데,
체크를 만약에 빼게 되면 이제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 체크 안 한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가셔서 여기 영상 목록에 뭐 주행 중 상시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시로 가셔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시간대를 고른 다음에 여기서 화면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게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후방 화면도 여기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외부 메모리나 이런 데다 옮기고 싶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USB 메모리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USB 메모리를 어딘가 연결해야겠죠. 근데 팰리세이드 차에 있는 뭐 다른 USB 단자에 아무데나 꽂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빌트인 캠 전용 USB 단자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이 동중석 글로브 박스를 여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빌트인 캠 마크가 있죠. 여기다가 USB 메모리를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옮겨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 뭐 휴대폰을 연결해서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뭐 그 매뉴얼 같은 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USB 메모리에 저 영상을 옮길 수 있는 기능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굳이 뭐 휴대폰으로 옮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이 휴대폰 연결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그렇지만 이 빌트인 캠도 마찬가지로 주행을 하다가 내가 어떤 특정한 장면을 이벤트 녹화를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이벤트 녹화를 해야 되냐면, 그냥 상시 녹화로 녹화가 된 상태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녹화가 계속 밀리게 되면 오래된 거 순으로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보관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벤트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벤트 녹화를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그 설정 화면에서는 블랙박스 기능, 그러니까 빌트인 캠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거든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그러면 이제 빌트인 캠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여기 불이 들어왔죠. 녹화 중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이벤트로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불이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이벤트 녹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벤트 녹화가 된 거는 아까 목록에서 영상 확인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상시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벤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벤트에서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은 임의로 지우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아요. 계속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관하고 싶은 영상은 아까 전에 이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이벤트 녹화를 해 놓으셔야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빌트인 캠에서 메모리에서 저걸 지우고 싶으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USB 메모리로 그 영상을 옮긴 다음에 지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타임랩스라는 기능은 뭐냐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영상 녹화인데, 일반적인 영상 녹화랑 다른 게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재생해서 빠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랩스도 여기 뭐 메뉴 들어와서 누르고 막 이러면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전에 이벤트 녹화 버튼 있죠? 요거를 길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깜빡거리는데 좀 느리게 깜빡거리죠. 이러면은 이제 타임랩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타임랩스 녹화는 뭐 그 부분 찍히는 사진의 간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녹화 영상의 최대 길이 같은 거를 설정해서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 놓으시면 그 설정해 놓은 간격에 맞춰서 영상 시간에 맞춰서 계속 녹화가 됩니다. 중간에 중단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길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중단이 됩니다. 여기 종료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다시 빌트인 캠에 들어가서 타임랩스로 들어가시면 좀 전에 녹화한 영상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이것도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처럼 똑같이 여기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로도 옮길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타임랩스에 그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간격이라든가 영상 그 녹화 최대 길이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빌트인 캠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타임랩스 녹화 간격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면 1초 간격 20분, 2초 간격 40분, 5초 간격 100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초 간격 20분이라는 건 뭐냐면 1초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최대 20분을 녹화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재생할 때 빠르게 이제 재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 찍었으니까 프레임이 1초당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2초 간격이면 2초당 프레임이 하나인 거고 5초 간격이면 5초당 프레임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을 하면 연속으로 재생했을 때 뚝뚝뚝 끊겨서 나오겠죠.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더 뉴 팰리세이드의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모컨을 이용해서 차량 외부에서 차량을 전후진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뭐 스티어링 조작을 자동으로 해서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고 이런 기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후진만 원격으로 해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사실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우측 여기다가 주차를 할 거거든요. 차와 차 사이에다 주차를 할 건데 사실 뭐 주차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뭐 주차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주차는 충분히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주차를 하고 나서 내리거나 나중에 다시 차를 타거나 할 때 옆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문 열고 내릴 때 좀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좀 편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차를 집어넣고 문을 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내린 다음에 밖에서 그냥 후진을 자동으로 시켜서 원격으로 시켜서 주차를 하면 제가 그 가까운 차 옆에 있는 차 때문에 문 열기 힘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기다가 차를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기다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맞춰놨어요. 이제 지금은 아직 옆차 옆에 붙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어도 옆차 때문에 뭐 문이 걸리거나 그럴 리가 없죠. 이러고 나서 이제 내리면 돼요. 근데 그냥 내리면 안 되고 요 카메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얘를 길게 눌러주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리면 됩니다. 지금 파킹은 들어가 있고요. 자, 차에서 내리고 옆에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냥 주차를 하고 나면 내릴 때 문 열기가 좀 힘들겠죠. 뭐 내릴 수는 있겠지만 좀 편하게 하자는 거죠. 자, 내려서 리모컨 키에 있는 요 주차 버튼이 있어요. 원격 주차 버튼, 전진, 후진이 있는데 자, 후진을 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전진, 후진을 하더라도 주변에 장애물이 있어서 접촉이 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자동으로 정차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자, 후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버튼을 놓으면 정차가 됩니다. 자, 이제 정차가 다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을 잠궈야 되잖아요. 홀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좀 이따 시동이 꺼져요. 자, 꺼졌죠? 그 다음에 문을 잠그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차를 타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일로 들어가서 문 열고 타는 것보다 그냥 원격으로 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홀드 버튼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타고 나가려면 또 여기서 문 열고 타고 하려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격으로 차를 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잠금 버튼 한번 누르시고 네, 잠금 버튼 누르시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거든요. 걸린 다음에 다시 이 전진 버튼, 아까는 후진 버튼이었죠. 이번에 전진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가 나옵니다. 완전히 뺄 필요도 없고요. 자, 이 정도 뺐으면 이제 문 열고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자, 이렇게 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원격 전후주 이제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D 놓고 이제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도 보여주고, 뭐 전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전방도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고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화면으로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 상태를 누르시면 앞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진을 누르고 또 이렇게 앞에 쪽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쪽에 또 밑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못 보고 그냥 밟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앞쪽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후방 카메라로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후진을 눌러서 자, 이 화면이 나왔는데 가장 기본 화면이 이제 이거죠. 여기서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상 경로가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요. 여기 보시면 앞바퀴 쪽에 이동 경로도 이렇게 보여줘요. 옆에 내가 이 상태로 핸들을 꺾고 후진을 하면 앞부분이 어디에 부딪힐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미리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를 시켜서 자유자재로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되게 편리하죠. 자, 그 더뉴 팰리세이드는 후진을 할 때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다운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 이 선택하는 레버 있죠? 이 각도 조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하고 이 다이얼을 눌러서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다 놓으시면은 오토 다운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는 후진을 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미러 다운이 작동이 돼요. 제가 이제 후진을 놔 볼게요. 자, 보시면 우측 좌측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후진을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러가 다운이 됐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미러가 다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러가 다운이 되는 각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후진이 된 상태에서 미러가 다운이 된 이 상태에서 그냥 아웃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하시고, 자, 왼쪽을 선택하고 제가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우측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바꾸면 이게 그냥 저장이 된 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다시 파킹을 놓게 되면 정상 위치로 돌아가죠. 자, 정상 위치로 돌아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후진을 누르면 원래 디폴트로 돼 있는 미러 다운 각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저장해 놓은 마지막으로 수정한 그 상태의 각도로 이제 미러가 다운이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되게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나는 미러 다운 쓰고 싶지 않다, 후진을 할 때도 미러가 다운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레버를 가운데 놓으시면 돼요. 가운데 놓으시면 후진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미러가 안 바뀝니다. 자, 파킹해 놓고 후진해 놔도 안 바뀌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뉴 팰리세이드의 그 에르고 모션 시트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에르고 모션 시트는 쉽게 말해서 그 마사지 시트 기능을 포함한 그 스트레칭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사용법을 알고 쓰시면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설정으로 가볼게요. 자, 설정으로 가서 차량으로 가시면 여기에 시트라고 있습니다. 자, 시트를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요. 여기 보면 뭐 3열 시트 등받이 이거 전동식 요것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설정을 할 거니까, 자, 우선 첫 번째로 스마트 자세 제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신체 정보를 입력해서 뭐 키, 앉은 키, 몸무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추천 자세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 신체 조건에 맞는 추천 자세를 맞춰줘요. 조건이 뭐냐? 운전자가 좀 더 편안하게 허리에 무리가 안 가도록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자세, 그거를 이제 임상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넣어놓고 신체 조건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제 신체 정보를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이제 신장, 앉은 몸무게 이렇게 넣어놓고 추천 자세 이동을 딱 누르게 되면, 자, 시트가 이동을 했어요. 자, 추천 자세로 이동을 했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려면 여기서 메모리 시트 기능에서 자, 1번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1번 누르면 이 추천 자세로 이제 시트 포지션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뭐 실제로 써보시면 그게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천 자세라는 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열선 통풍 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조기하고 연동을 해서 열선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 기능을 연동해 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 선택을 해놨죠.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공조기를 눌러서 뭐 에어컨을 쓴다든가 히터를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세팅, 그러니까 공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게 시트의 열선이라든가 뭐 통풍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같이 자동으로 연동해서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승하차 편이라는 게 있어요. 승하차 편의는 이제 내가 타고 내릴 때 시트를 뭐 앞뒤로 이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리기 편하게 시트가 뒤로 빠지고 다시 타서 문을 닫으면 또 시트가 다시 원래 시트 포지션으로 돌아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스마트 서포트 저는 체크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고속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놓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시트의 럼버 서포트가 허리 부분을 딱 조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속도를 높여서 달리거나 아니면 스포츠 모드로 좀 이렇게 와인딩을 달리거나 할 때 몸을 딱 고정해 주게, 그러니까 뭐 쏠림이나 이런 거 생길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이 럼버 서포트가 몸을 너무 조여 주니까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럼버 서포트가 다시 열리면서 이제 좀 넉넉하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능인데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가 이제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마사지 시트 기능이에요. 컴포트 스트레칭을 누르면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강하게, 보통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마사지 시트 기능이 20분, 15분, 10분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분으로 해놓으면 한 번 누르면 20분 동안 작동하는 거죠. 강도는 강하게, 시간은 20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눌렀을 때 강한 세기로 20분 동안 작동하는 거고요. 보통으로 해놓게 되면 이제 보통 세기로 작동하는 거고, 작동 시간 15분으로 해놓으면 보통 세기로 15분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작동은 어떻게 하느냐? 작동은 여기 들어가서 누르고 하기가 뭐 번거롭잖아요. 간단해요. 여기 시트 옆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이 컴포트 스트레칭 버튼이에요. 요거를 누르면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차에 타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요 등받이 조정하는 요 레버 바로 앞쪽에 상단에 있는 버튼인데, 손으로 만지면 앞에 다른 버튼이 있긴 한데 버튼에 이 손으로 만져지는 촉감이 틀리거든요. 높이도 틀리고.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바뀌잖아요. 골반을 누르게 되면 요 엉덩이 부분에 있는 쿠션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골반 부분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누르게 되면 요 등받이 쪽, 허리 쪽 부분이 이제 쿠션이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고, 전신을 누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작동합니다. 그리고 꺼짐을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작동했을 때 미리 설정해 놓은 강도와 시간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맨 밑에 보시면 주행 중 허리 보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30분, 60분 간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예 꺼놓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에르고 모션 시트의 스트레칭 기능 중에 그 허리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 기능을 일정 시간 단위로 작동시켜서 장거리 이제 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 운전자의 피로를 좀 풀어주고 허리 통증 같은 걸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이제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 안 하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에르고 모션 시트의 컴포트 스트레칭을 눌러서 작동시켜도 되는데, 그런 것도 귀찮다, 난 자동으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계속 자동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 더뉴 팰리세이드 이 1열 시트는 컴포트 릴렉스 시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컴포트 릴렉스 시트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동승석 같은 경우는 워크인 스위치에서 맨 위에 쪽 여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요걸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운전 중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동승석 같은 경우는 운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좀 편안하게 이제 쉬면서 가고 싶을 때. 근데 운전석은 이 컴포트 릴렉스 시트 포지션으로 가면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잠시 정차해서 차에서 쉴 때, 이럴 때 쓰는 건데, 요거를 눌러주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누르면 이제 릴렉스한 시트 포지션이 되는 거고, 다시 이쪽으로 누르면 이제 원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작동, 잘못 눌러서 오작동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컴포트 릴렉스 시트 작동 버튼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면 작동이 안 되고요, 한 번 눌렀다 띄고 다시 한 번 눌러야 작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길게 눌러줬다가 띄고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가 컴포트 릴렉스 포지션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에 앉으면 약간 그 마사지 시트의 그 무중력 시트 포지션 아시죠? 그 자세가 돼서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종아리 받침대에도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고 싶으면 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 번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원래 자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승석도 마찬가지예요. 동승석도 이제 이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운전석이랑 똑같이 릴렉스 포지션으로 가는 거는 두 번 누르셔야 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길게 눌렀다가 떼시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더뉴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2열 헤드레스트가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기본 적용이 돼 있어요. 1열에는 적용이 안 돼 있고 이제 2열에만 적용이 돼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머리를 대는 부분에 좌우측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머리를 댔을 때 머리 좌우를 이렇게 잡아줘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각도 조절. 자, 이번에는 더뉴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에 있는 그 시트 폴딩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트렁크 공간 확장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시트 폴딩을 할 때 더뉴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3열은 전동식으로 작동하고요, 2열은 원격으로 이제 그 원터치로 그냥 폴딩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작동 버튼은 이 트렁크 좌측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3열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기 때문에 폴딩하고 언폴딩이 다 버튼으로 작동이 되고요, 2열은 전동식은 아니고 원터치 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폴딩은 되는데, 다시 세우려면 앞에 가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전동 버튼을 이용해서 폴딩을 할 때 보통 차종마다 다른데, 어떤 차종들은 전동 폴딩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도 계속 폴딩을 하는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르고 있다 떼면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이 더뉴 팰리세이드는 원터치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3열을 폴딩 한 거고요.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어졌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식은 아니지만 원터치 폴딩이 돼요. 그래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이 엄청 확장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제 용품으로 판매하는 매트가 있어요. 에어매트를 설치해서 이제 아웃도어에서 캠핑 같은 거 할 때 이제 차박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모로 여러 가지 편의성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다시 세울 때는 2열 같은 경우는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앞에 가서 세워야 돼요. 가서 세울 때는 그냥 잡아당기면 안 세워지고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이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는데, 이제 폴딩 할 때도 쓰고 다시 세울 때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르고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다시 반대쪽도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3열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니까 이제 버튼 누르면 돼요. 근데 이 폴딩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터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원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그래서 다 세워졌고, 이제 헤드레스트는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이 더뉴 팰리세이드부터는 기존의 팰리세이드랑 다르게 이 공조 컨트롤러가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간결해졌거든요. 이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해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조작하는 방법은 뭐 일반적인 공조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총풍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바람 세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 에어컨 켜고 끄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공기청정 기능, 그 다음에 이건 바람의 송풍 방향, 그 다음에 온도 조절 다이얼,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전석하고 동승석을 독립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운전석을 기준으로 똑같이 맞추고 싶으시면 여기 싱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걸로 조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끄고 싶을 때는 이 오프 버튼을 눌러서 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열 쪽 공조 컨트롤러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2열 쪽에 여기에 공조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공조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껐다 켰다 여기서 직접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토 누르고 끄고, 그 다음에 2열을 위한 통풍 시트라든가, 그 다음에 열선 시트, 3열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만 있고요. 이제 2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다 되고, 1열 같은 경우도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다 되는데, 이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는 여기서 이제 터치 스크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이 따로 빠져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핸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열 공조기를 2열에 있는 사람이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뭐 2열에 어르신이 타시거나 어린 아이가 탔을 때 조작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1열에 있는 사람이 2열 공조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리어 오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지금 뒤에 공조기가 꺼져 있는 상태라서 리어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눌러 주시면 2열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2열은 꺼져 있는 상태니까 오프로 되어 있죠. 이거를 오토를 눌러서 작동시켜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바람의 세기라든가 바람의 방향 같은 거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온도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2열은 2열대로 따로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다시 프론트로 돌아와서 프론트는 또 프론트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을 끄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끌 수가 있고요. 프론트 같은 경우는 끄고 싶으면 이걸로 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가 있는데, 1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오토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오토를 3단계로 쓸 수가 있어요. 오토 3, 2, 1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3이 제일 센 거고요. 여기 지금 하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미디움, 그 다음에 로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뉴 팰리세이드의 이 공조기에 좀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설정에 가셔서 차량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공조라고 있잖아요. 공조로 들어가시면 여기 뭐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공조 편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외부 공기 차단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건데, 그걸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워셔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워셔액 연동에다 체크를 해 놓으면 만약에 외부 공기 유입으로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워셔액을 막 쐈어요, 앞유리를 닦으려고. 그러면 워셔액 그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워셔액을 작동시키는 순간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자동으로. 내가 이거를 내기 외기를 직접 안 눌러도 그냥 자동으로 차단해서 워셔액을 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외부 공기 유입으로 바뀌게 돼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터널 구간을 체크해 놓으면은 터널 들어가기 전에 외부 공기 유입으로 해놨었는데, 이 상태에서 터널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터널 구간 진입하기 전에 터널 구간을 인식을 해서 이제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이 열려 있었으면은 창문도 자동으로 닫아줘요. 그리고 나서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외부 공기 유입으로 바뀌고 창문도 원래 열려 있었던 상태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되게 편리하죠. 기타 차단 구간은 이제 특별히 이제 지역마다 어떤 특정 구간에 되게 냄새가 심한 데가 있어요.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뭐 이런 구간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에 다 저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을 지나가기 전에 자동으로 뭐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을 지나면 또 자동으로 창문도 원래대로 열어주고 외부 공기도 유입하는 걸로 다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부 공기 차단, 뭐 유입 이것만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창문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